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일주일 만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수도권 등 17곳에 3만 5천 호를 공급하는가 하면 또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신도시 4곳을 공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과연 이 주택 공급 확대로 뛰는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오늘 경제 전문가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이게 보니까 오늘 그때 9.13 대책 보셨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처음 주택 공급 대책이 일부 부분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눈여겨봐야 될 그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오늘의 의미 가장 큰 것은 정부가 새 정부 들어서 1년 3개월 지나고 있는데 처음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는 김현미 장관 들어서서 오로지 수요를 조절했거든요.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에서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것은 뭐 경제 원론에 나오는 얘기고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지나친 어떤 투기 열풍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보고 수요를 억제하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줄이고 세금을 높이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게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파리 대책의 핵심인데 이것이 1년 2개월, 3개월 지났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폭등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정책을 크게 선회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코노미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봐요. 일단 공급과 수요를 같이 조정을 해야 가격이 움직입니다. 수요만 조정해가지고는 절대로 이 시장 메커니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늦긴 했지만은 예. 이 방향을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왔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노무현 정부 당시에요.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 규제 대책을 하면서 2기 신도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네. 김포, 평촌 뭐 이런 데인데요. 이 노무현 정부는 사실 그때는 공급과 수요를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수요만 했다가 이번에 하여튼 공급으로 방향 선회를 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그럼 이렇게 볼수 어쨌든 있을 것 지금 일부 야당에서는 고작 3만 5천 원이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박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공급적으로 수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공급적으로 방향 선회를 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점수를 굳이 매긴다면 뭐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요, 요즘 학점을 잘 안 주면 저 학생들 사이에 예. 아주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100점이나 90점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좀 뒤늦게 정부 대책이 늦었다는 점에서 10점 감점. 예. 또 당초에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다가 또 이제 지연한 거 10점 감점. 예. 또 그 과천 그린벨트에 왔다 갔다 했던 10점 감점. 이래서 한 70점 정도로 예,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비약점 되는 거네요. 예. 뭐 B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B 마이너스. 하지만 방향성은 올바르다라고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 짚어주셨고요. 자, 각각의 지역의 면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이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아닙니까? 예. 그럼 부동산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예.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좀 서울에서 좀 지나치게 먼 곳. 당시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발표한 대목을 보니까 이것이 20km로 대폭 줄었습니다. 네. 3분의 1 이상 줄었어요. 네. 그래서 지역은 크게 멀지가 않다. 그리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많은 지역에 유휴지라는 이름으로 뭐 이를테면 성동구치소, 송파구의 성동구치소 같은 이런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이 3만 6천 호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합니다만 지금 김현미 장관의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 하겠다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일단은 그 장소 선정은 뭐 비교적 이 소망스럽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으니까 그 방향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 정부가 그린벨트를 푼다 또는 대대적인 신도시를 한다 해서 기대를 많이 증폭을 시켰단 말이죠. 국민적 관심,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런 것을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고 그러나요? 큰 소리가 나서 마치 산이 움직인 줄 알았는데 나타난 것은 쥐 한 마리밖에 없다. 이렇게 30만 호를 한다고 그랬다가 3만 호밖에 안 하면 자,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 실제 나타난 공급 물량 3만 6천 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공급 확대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의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말고 있다가 그렇죠. 3만 6천 호 하고 또 한두 달 후에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을 크게 판을 벌려놨다가 그걸 수습하지 못하는 꼴이 됐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측면도 없잖아요. 희망 고문이 국민들 입장에서 좀 희망 고문이 됐던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그 30만 호 30곳 중에 17곳이 이번에 공개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17 반 이상이 공개가 되는데 3만 5천 호면 나머지 13곳에서 20몇만 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 자, 대대적인 신도시를 4군데 또는 5군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판교 같은 그런 곳을 또 만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인가요? 예. 판교가 제2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도시의 역사는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으로 신도시를 그렇게 일산 분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포 또 평택, 판교 이런 데를 했는데 이번에 약 15년 만에 제3기 신도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도 현재 그 분당과 일산 그리고 서울 사이에 예. 네.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서울에 가까운 곳에 네. 4곳 내지 5곳에 대대적인 신도시를 만들겠다. 예.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이것이 이제 과연 국민들이 과연 이 믿을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거기에 땅이 있느냐? 그럼 신도시를 만들려면 결국은 그린벨트를 좀 푼다든지 그린벨트 풀지 않으면 서울서 좀 멀리 나갈 테고요.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과의 협의가 거의 잘 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시장은 조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토부에서는 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어느 정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어떤 조율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현행 그러니까요. 지금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이 그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권으로 권한이 지금 위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 국토부가 마음대로 못하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하고 그동안 이제 힘겨루기를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박원순 시장이나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이나 지금 국내에 산적한 이 부동산 문제를 21일 발표한다고 예고해놓고 두 분 다 평양에 가지 않았습니까? 평양에 가서도 좀 만났으면 좋을 텐데 한 분은 그 얘기는 특별 안 수행단이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 한 분은 한쪽은 직계 수행단이고 이래서 한쪽 백화원에 있고 한쪽은 일반 호텔에 있는 바람에 서로 만나지를 전혀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 결정 기간을 좀 늦춘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했지만은 위기 시에는 정부가 그 극단의 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부 주도로 네. 직권으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김현미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해제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김현미 장관도 정치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걸 해제했다가 덮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덤태기 이것을 미리 좀 예방하겠다. 지금 환경단체가 많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부풀리게 해놓으면 그것이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만 떨어지는 거에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번 추석 때 좀 제사 안 지내고 성묘 안 하더라도 박원순 장관하고 좀 담판을 박원순 해서, 시장이요? 예, 그렇죠. 박원순 시장과 예. 그래서 좀 명쾌한 정사진이 그렇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했던 게 뭐냐면 왜 그린벨트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그린벨트 등급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3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문제도 전혀 풀리지 않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어떤 뭐 임대 아파트 20만 원 공급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랑 지자체가 좀 엇박자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르다 이러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예요. 정치적 노선이 다르니까 싸울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 박원순 시장이나 김현미
장관이나 같은 당 소속이고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에 정무부시장이 누굽니까? 진성준 씨 아닙니까? 그분은 청와대에 있다 가지 않았습니까? 예. 청와대와 서울시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네. 진성준 이 정무부시장이 바로 3, 4일 전에 그린벨트 해서는 안 된다. 유유지를 활용하라. 그래서 앞장서서 김현미 장관의 정책을 이제 억셉트 못하겠다 이런 꼴이 됐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대권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꿈이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가 남과 북도 협의를 하는데 당정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 지금 청와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장화에 지금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 된다면 이런 공청회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 앞에 누가 자칫 잘못하는 거냐. 그냥 속으로 숨어서 밀실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린벨트를 언젠가는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땅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지금 처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흘리면 안 된 거고 딱 정해서 한 번에 발표해야지. 전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격성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뭐 거기에 대해서 하나 예. 뭐 또 예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사실 과천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점수를 좀 매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감점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과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 과천도 사실은 이야기가 나왔다가 사실은 또 들어간 부분이었습니다. 예. 여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과천을 포함시켰더라면 점수가 왕창 감점이 돼서 D학점 정도가 됐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미 신창현 의원의 카톡 폭로된 이후에 거기에 있던 지역이었죠. 예. 그렇죠. 과천에서 거래가 실제로 많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추적은 못했습니다만은 국토부 실거래 그 보고서에 이미 나왔어요. 그렇다면 먼저 정보를 빼내고 이것을 해제했다. 이러면 그야말로 이 국가 기밀 누설죄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뺐는데 일단 뺀 건 잘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신창현 의원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무슨 목적이냐면요. 신창현 의원이 원래 그것을 공개한 이유는 과천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정보를 공개한 거거든요. 그 과정의 일부는 팔아서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다가 못 취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신창현 의원의 정치적인 목적, 우리 과천에는 집값 떨어지는 임대주택 안 들어오게 하는 것, 그 지역을 막아낸 거죠. 물론 앞으로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김현미 장관께서 2단계, 3단계 계속 있다. 그래서 과천의 어느 지역인가를 하겠죠. 예. 하겠지만 하여튼 이번 신창현 의원의 폭로 사건이라든지 중간에 번복 사건 이런 것은 총체적 국정 운명의 난맥상을 보여준 거 아닌가. 지금 검찰의 고발까지 돼 있죠. 명명백백하게 이건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그 신도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서울과 일기 신도시인 그 분당 일산 사이에 330만 그 제곱미터 이상 그렇습니다. 예. 대규모 신도시를 무려 너댓 곳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카드는 어떤 실효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예, 실효성에 있어서 우선 이제 택지를 마련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서울이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를 푼다면 굉장히 용이하게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면 가능한 거죠. 예, 용이하게 될 겁니다. 용이한 건데. 그린벨트를 풀지 않더라도 예. 또 다른 용도 지역을 뭐 변경한다든지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이제 거리가 조금씩 더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한 신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일단 거래가 활성화됐다는 점에서 판교하고 예. 그다음에 위례를 볼 위례지구. 수 있어요. 예.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는 뭐 상당히 활성화가 됐죠. 자,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결국 서울과의 접근 가능성인데 네. 이 4, 5곳의 신도시를 할 경우에 서울과의 접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대상 지역의 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또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요즘은 멀다 가깝다가 결국 대중교통 수단이 지하철 그렇죠. 또는 고속도로 라인과 얼마나 멀어져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총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현재 서울 주변에 그렇게 거리도 멀지 않고
또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인프라는 게 도로라든지 철도입니다. 그밖에 옆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시설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자, 그리고요.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예. 이 예. 내용도 눈길을 끄는데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예. 과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조금 더 파격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이것을 좀 조건을 완화시켜주면 예. 결혼을 위장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투기 시장에 보면 자기의 결혼을 혼인 신고 위장한다고요? 정도는 아무것도 예. 안 해요. 그냥 바꾸고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도 신고를 한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거를 만지고 또 그 지역에서 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확인도 해야 되고 예. 어느 정도 기간을 또 줘야 되는데 지금 신혼부부 이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사회 전체에 결혼을 못하는 문제, 살 곳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파격적인 조처가 취해져야 될 것입니다. 공급주택.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부지도 그렇고 예. 좀 더 많이 지어야 그만큼 살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런 걸 얘기하신 것 그리고 같은데. 조건도 좀 신혼부부들한테는 완화를 완화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이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정부가 도심 내에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어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예. 이건 어떤 얘기인 거예요? 예, 그게 뭐 말은 어렵게 돼 있으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서울 시내 유휴지가 많다.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나 진성준 정무부 시장은 예. 그린벨트 하지 말고 서울시에 이미 있는 그 도심 한복판이나 지하철 역사 부근의 짜투리탕 이런 거를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많은 지역의 도시 정비 사업이나 또 개별 조합 같은 게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이 성동 구치소 같은 경우에도 네. 거기에 지금 공원을 짓기로 과거 정부가 공약을 한 그런 사안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도시의 역세권 주변에는 이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비 사업의 규칙을 좀 바꾸어서 일부는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용적률 같은 걸 올려주는 거죠. 자, 용적률이라는 것은 그 기존에 있는 땅 평수분의 하늘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거든요. 예. 그렇죠.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살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러면 적은 땅이라 하더라도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대목도 뭐 당연한 방향입니다만은 여기에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라 그동안에 십수년간 그걸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명명백백하게 좀 더 클리어하게 이 원칙이나 제도를 빨리 정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공급 대책이 나오면 이제 우려하는 시각 중에 하나가 이 개발 예정지에 뭐 좀 투기 세력이 몰려들진 않을까 이런 그렇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그렇습니다. 돼 있는가요? 아까 그 위장결혼도 뭐 그런 거 예. 아니에요? 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경실련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상당히 기여한 정부고 개혁에 앞장서는데 이 경실련에서 김현미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수석을 그만두라 사표 요구를 하고 나섰어요.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네. 문재인 대통령 이 지지 세력 중에 핵심인 경제 띵크탱크들인데 이분들이 바로 두 분의 사퇴, 김현미 장관과 김수현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를 공급을 할 경우에 공급이 물량 늘어나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 공급한다 이러니까 거기 부근에 땅을 사거나 예. 이러면 엄청난 또 불로소득을 거둘 수가 있대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 땅 예. 설립 예정지, 해제 예정지 쪽에 지금 땅을 살 수도 있고요. 땅만 사는 게 아니죠. 거기에 지금 부동산 2021년부터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부동산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은 과연 불로소득이 없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가 못 해준 거거든요. 네.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불로소득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러는데 그럼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그 지역에는 불로소득이 없느냐. 마곡 지역이라든지 다른 그동안에 1기, 2도시, 1기, 2기 신도시에도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신도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데 따른
어떤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게 대한 좀 명확한 청사진 이런 것들이 좀 더불어 발표됐으면 더 좋았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 드리면 참 난감하실 텐데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죽기 전에 과연 서울에 살 수 있을까? 우리 내 집을 두고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할 만큼 서민들은 정말로 서울에 이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예. 쉽지 않은 일이 됐는데 예. 이런 정부의 이번 정책도 그렇고 서울의 집값을 잡는 것이 문제일 테고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시장은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시장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처럼 적폐청산을 하고 시장 실패를 조정하는 그런 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먼저냐 정부가 먼저냐 해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시장은 예. 시장대로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정부는 정부대로 기능이 있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시장의 자율적인 힘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퇴로도 줘야 된다.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양도세가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죠. 보유세인 종부세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아요. 네. 그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양도세가 지금 너무 낮다 보죠. 미국 같은 데 양도세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못 판다는 거죠. 예, 거의. 그래서 퇴로를 차단하는 이것은 반시장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기능, 시장 실패된 부분에서는 정부가 하고 또 시장은 시장대로 시장이 알아서 공급 물량을 좀 늘릴 수가 있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도망갈 토끼를 쫓을 때도 좀 그 출구를 줘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모쪼록 정부가 공급도 같이 하기로 한 마당에 이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다 같이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더 머리를 싸매야겠네요. 예, 그런 정책을 해줬으면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